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벌써 2월도 끝나갑니다. 이제 2월의 공모주 청약도 마무리했으므로 오늘은 2월 공모주 청약을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상장한 종목들과 합산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2월에는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200% 출발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를 분석하였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월 공모주 투자 전략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용에 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가로로 전환하셔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장한 것 같습니다. 27개 종목 중에서 코스피 3개 종목, 코스닥이 24개 종목이었는데요. 이 27개 종목을 기반으로 이제부터 10가지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 확정 공모가입니다. 지난 20년 12월과 21년 1월은 공모가가 희망상단 금액을 초과해서 확정된 종목이 17개 종목 중에서 4개 뿐이었습니다만 이번 달 2월에는 총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공모가 희망상단 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굉장히 늘어난 비율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공모가 초과와 시초가 200%의 연관관계를 두 번째 데이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20년 12월에는 모든 종목이 시초가 200%로 출발하였고요. 21년 1월에는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시초가 200%로 출발하였지만 2월에는 1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만 시초가 200%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점점 비율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한 6개 종목을 살펴보면 CN투스 성진과 PB파마는 공모가보다 미달된 시초가로 시작되었고요. 나머지 4개 종목도 공모가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서 시초가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한 종목 중에서 공모가를 초과하여 확정한 종목들만 화면에 표기하였는데요. 공모가를 초과하여 확정한 8개 종목 중에서 4개가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50%인데요. 그러므로 공모가를 초과 확정했다고 해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것이 실패한다고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는 종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초과해서 확정되는 주된 원인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조사에서 공모가 신청을 희망상단 금액보다 초과해서 신청하기 때문인데요. 2월에 상장한 10개 종목에 대해서 희망상단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한 비율이 무려 90%입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은 2개 종목 중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상장일에 따상까지 연결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므로 최근의 IPO 시장은 워낙 뜨겁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 지르고 보는 느낌입니다. 당분간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모가가 초과하여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데이터는 기간 경쟁률인데요. 화면 보시면 20년 12월 상장 종목 평균 경쟁률이 1242대 1이었는데요. 1월보다 약 100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월은 1월과 비슷한 수준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시초가 200%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의 노란색 음영은 2월의 평균 경쟁률인 1340보다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세 종목 중 2종목이 시초가가 200%로 출발을 하였어요. 경쟁률 820대 1로서 1000 미만 나온 PB파마만 시초가 200% 출발을 실패하였는데요.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나온다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쟁률이 공모 대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도 수요 예측의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화면 보시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이 약 10% 미만 수준을 보이다가 2월에 17.6%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를 확약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함인데요. 기관들도 한 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시초가 200%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는데요. 화면에 노란색 음영된 종목들은 2월의 평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인 17.6%보다 낮은 종목들입니다. 평균보다 낮은 4개 종목이 전부 시초가 200%로 출발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확약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섯 번째 데이터는 일반 투자자 경쟁률입니다. 균등 배분이 도입되면서 일반 투자자 경쟁률을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생겼는데요. 일단 앞서 비교했던 시초가 200% 출발과의 연관성을 좀 보자면 일반 투자자 경쟁률이 평균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1000대 1 이상 나온다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2일차 점심 즈음에 경쟁률이 800대 1 이상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서 청약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즈음에 800대 1 경쟁률이라면 보통 4시 마감할 때는 1000대 1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월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데이터로 드디어 균등 배분을 한번 제대로 다뤄볼 텐데요. 지난달부터 총 10개 종목이 균등 배분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수익률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매도 금액을 좀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였거든요. 상장 당일의 시초가와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 마지막으로 종가의 평균을 내어 매도가를 가정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 매도가보다는 좀 더 고가로 파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평균 매도가에 공모가를 빼면 한 주의 매도 수익이 나옵니다. CN투스 성진을 제외하면 전부 수익이었고요. 10개 종목 중에서 한 주 매도 수익이 10,000원 이상 나온 종목이 7개입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무려 한 주 매도 수익이 27,000원이었어요. 그럼 모든 증권사 계좌가 있다는 가정으로 배분 수량을 기재를 하였는데요. 추첨으로 배정하는 종목들은 이 배분 수량에서 한 주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분 수량에 따른 청약 증거금에 총 매도 수익을 나누어 수익률을 계산하였는데요. 유일 레너테크는 8만원 청약 증거금으로 5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매도 수익이 94,000원이므로 수익률 11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10개 종목의 평균 청약 증거금은 약 34만원이 필요했고요. 평균 매도 수익이 62,000원으로서 수익률이 18.3%였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겠죠. 어쨌든 균등 배분은 최고의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비례 배분도 살펴봤는데요. 비례 배분을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균등 배분이 도입되면서 비례 배분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균등 배분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수점 물량을 추첨하느냐, 올려서 배정하느냐인데요. 올려서 배정하게 되면 균등 배분으로 비례 배분 물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비례 배분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와 청약받은 분들의 수량을 미루어 짐작해 본 건데요. 균등 배분으로 소수점을 올려서 배정하면 일반 경쟁률의 3배를 곱해야 되고요. 소수점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경우 일반 경쟁률의 2배를 곱한 게 비례 배분 경쟁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균등 배분을 도입한 10개 종목을 배분 방식에 따라 비례 배분 경쟁률을 2배와 3배로 곱해서 표기했는데요. 아이캐스트는 무려 비례 배분 경쟁률이 8,000대 1이 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균등 배분 시 소수점 물량을 올려서 배정하게 되면 비례 배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이 경쟁률을 기반으로 한 주 배정에 필요한 청약 증거금을 표기하였는데요. 그리고 앞서 균등 배분에 사용했던 평균 매도 수익을 대입하면 한 주 수익률이 나옵니다.
앞서 균등 배분 수익률 보다가 이 비례 배분 수익률을 보니까 할 맛이 안 나는데요. 그나마 수익률이 0.1%가 넘는 종목이 3종목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종목 중에서 비례 배분으로만 배정한 17개 종목과 비교를 했는데요. 청약 증거금은 약 1658만 원이 더 필요하고요. 평균 매도 수익은 한 주당 2,000원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0.12%에서 0.04%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비례 배분은 시초가가 200% 출발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셔서 청약에 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너무 별로인 종목이라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종목에 베팅해서 물량을 많이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므로 추천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9번째 데이터는 영원한 숙제인데요. 상장일에 과연 얼마에 팔아야 잘 파는 것이냐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종목들의 상장일 상황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도 통계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으므로 2월에 상장한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초가와 상장일 고가의 중간값을 매도 목표가로 두었는데요. 그랬을 경우 시초가 대비 상승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하 4% 상승해서 최대 15% 상승한 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장일 매도는 시초가 대비 10% 상승 정도를 목표로 매도하시는 것이 데이터가 보여준 평균값입니다. 저는 10에서 20% 구간 사이를 종목마다 좀 차이를 두고 미리 선매도 주문을 하는 편인데요. 직장 생활 등으로 호가창을 계속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장 직후 급격한 변동으로 약 2분 정도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선매도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따상인데요. 화면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따상이 나온 종목입니다. 딱 봐도 따상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번 달은 고작 10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만 따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따상이 나온 6개 종목을 보시면 4개 종목이 9시 30분 이전에 따상에 안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따상 여부는 상장 직후 판가름이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따상간 2개 종목의 10분봉 차트를 보자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시 10분에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9시 20분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두 종목 모두 9시 30분 전에 따상 여부가 판가름 난 것인데요. 그러므로 상장 당일 따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9시 30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까지 상한가 안착이 힘들어 보이면 자연스럽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상장 당일의 변수는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므로 항상 최선의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가가 희망 상단 금액을 초과하는 트렌드는 3월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도 의욕적으로 수요 조사에서 공모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기간 경쟁률은 1000대 1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간 경쟁률이 종목의 대박 여부와는 큰 연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종목들은 시초가 200% 출발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10% 미만인 종목들은 청약하실 때 좀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 경쟁률도 균등 배분이 도입되었으므로 그냥 1000대 1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일차 점심 즈음에 경쟁률이 800대 1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청약 들어가시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 균등 배분은 최고의 용돈벌이라고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덟 번째로 비례 배분은 어느 정도 종목을 선별하셔서 투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의 매도 목표가는 시초가의 10% 정도 상승한 금액이 무난한 수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상장일 따상 여부 판가름은 9시 30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 보너스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 4종목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코넥스 시장의 종가보다 코스닥 상장일의 시초가가 낮았고요. 또 4개 종목 전부가 코스닥 상장일 종가가 코넥스 시장의 마지막 종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종목이 아니면 코넥스 종목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는 코넥스 주식을 미리 사시는 것은 만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3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인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서 최고의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알찬 정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